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방문각 8회 모의고사 세 번째 시간 2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1번 국토부 장관이 신고센터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2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교란행위 신고 접수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요. 3번 국토부 장관은 신고센터 업무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하는 게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합니다. 4번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 요구를 해야 되고요. 5번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중요하죠. 이거는 개정된 거니까 최근에 도입된 제도이니까요. 22번 보겠습니다. 자격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6개월 이중거민 확인서, 저는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는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인장등록,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 않거나 확인설명서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 이중소속 6개월이죠.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이고요. 디귿 금지행위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계약서, 이중계약서, 이중거민, 이중계약서, 이중소속, 금지행위 3개가 6개월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18번에 있는데 무거운 순서대로 이중거민 확인서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법률에는 6월이한데 국토부령의 개별 기준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23번입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거, 이것도 암기해야 될 내용입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될 거. 기억은 금지행위니까 임의적 취소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이중소속, 절대적 취소죠. 이중소속 반드시 취소해야 되고요. 디귿에 이중계약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리얼에 등록증 양도되어 취소해야 됩니다. 양도되어는 취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음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2+1 절대적 취소입니다. 자, 그래서 절대적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거 3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개가 정답이죠. 니언하고 그 다음에 리얼, 미음 요 3개가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4번 문제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말인데 재등록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전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업무정지할 수 없죠. 1년입니다. 3년을 초과하면 등록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업무정지 제척기간도 3년이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합니다. 두 번째,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가태료 처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벌칙 바르게 연결된 것은 했는데 1번은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X입니다. 2번은 유사명칭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3번은 왕따시키면 공동중개 제한하면 3년에 3천만 원.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격증 반납하지 않는 경우, 자격증 등록증 반납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이게 맞네요.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입니다.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이죠. 다음은 26번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네요. 1번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 2번 부당한 표시광고, 3번 운용실적 공시하지 않는 경우,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4번 표시광고를 하면서 필요적으로 명시해야 될 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간 이렇게 암기했죠. 인터넷 표시광고를 하면서 건축물인 경우 총층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이런 것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5번은 이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모니터링 하기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다음은 27번입니다. 자, 포상금인데요. 갑과 을.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했다. 그럼 갑은 각각 A와 B에 대해서 각각 50만원 받을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했다. 공동을 하면 25만원씩 균등 배분이죠. 갑, 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을이 등록증을 대여한, 양도 대여한 D를 신고한 후 갑도 D를 신고하였다. 먼저 한 사람만 받죠. 을만 50만원 받네요. 그 다음에 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해서 발각된 후에는 포상금 주지 않습니다. 발각된 후에 했기 때문에 포상금 주지 않습니다. 발각된 후에 하면 포상금 안 주고요. 그 다음에 검사는 A와 E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C와 D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 B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B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에 B에 대해서는 포상금 못 받네요. 그래서 갑은 A에 대해서 50만원, C에 대해서 25만원 해서 75만원이고요. 을은 C에 대해서 25만원, D에 대해서 50만원 해서 1번 75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꼭 좀 연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3번 출제됐습니다. 이런 계산하는 문제가. 자, 다음은 28번 문제입니다. 협회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부칙개공도 협회 회원 가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협회는 인가받아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입니다.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 5년 이상 유경험자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고요. 4번 협회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 지부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입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국토부령이 아니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자, 그리고 5번 지부가 설치된 경우 지부에 대한 감독은 국토부 장관이 행한다. 네, 협회, 주된사무소, 지부, 지회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 감독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지부, 지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는 시도에, 지회는 시군구에 둘 수 있고 지부를 설치한 경우는 사후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경우 사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29번입니다.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1번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및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허가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예, 국토부 장관이 운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2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는 거래 신고 대상이다. 근공도시 빈산주택이라고 저는 암기를 했죠.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건축법은 제외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죠.
3번 법인이 주택 매수인인 경우에는 지역과 금액을 불문하고 주택 취득 목적, 이용 계획,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해야 된다. 계획은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증빙자료는 투기과일지구만 증빙자료 제출합니다. 4번 토지 건축물의 지분 매매 계약의 경우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5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제출은 대행이 가능하나 정정 및 변경 신고, 해제 신고,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등의 제출 대행은 불가능하다 했는데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출을 대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 거래 당사자 신분증 4번은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안 하는 것은 전자계약서 작성했을 때만 부동산거래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하면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금인받은 것으로 보죠. 3번 외국인 등이 국내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는 거하고 신고는 별개니까 해야 됩니다.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600제곱미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토지거래 허가받아야 하나? 증여는 허가 안 받습니다. 무상계약이기 때문에 허가받아야 하나? X입니다. 허가받지 않습니다. 무상계약.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는 매매계약만 신고하지요.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신고 안 하고 다만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외국인인 경우는 신고합니다.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도.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농지의 경우 5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되죠. 근데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만 허가받습니다. 따라서 4번 허가 대상 아니기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5번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농지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농지 취득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계약서 금인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